돈 쉽게 버는 얘기. 내가 이렇게 어렵게 돈을 벌어요. 근데 이 돈을 안 벌어본 가족 구성원이 또 누가 있죠? 자식이에요. 자식은 또 부모 돈을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고 써댄단 말이죠. 예, 그 얘기를 우리 양소영 마담님의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부모 돈이 내 돈 아닌가요? 네. 저도 어렸을 때는 저희 엄마한테 너 맨날 그렇게 낭비하고 뭐 내가 땅 파면 돈이 나오는 줄 아냐, 뭐 옛날에는 이렇게 수도 펌프 있었잖아요. 뭐 물이 쏟아지는 줄 아냐, 그렇게 이제 말을 듣고 자랐는데, 아이들을 잘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건 돈에 대한 바른 관념을 키워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삶을 유지할 정도는 돼야 인격이라는 걸 갖고 살 수 있는 게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되게 똑똑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애들한테 일찍부터 이제 교육을 시킨 게, 너희들은 20살이 되면 대학은 너희들 돈으로 가고, 이걸 했어요. 사실 처음에 뱉을 때만 해도 약간 장난도 있었고 내가 그거를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애들한테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세뇌가 되고 저도 이제는 좀 신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플랜을 짜요. 엄마 뭐 어느 대학교는 등록금이 얼마고 어느 대학교는 하냐. 그러니까 국립이 좀 싸지. 국립이 싸면 국립으로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 학기는 처음에 장학금으로 못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대달라. 그러면 니네 세뱃돈 모아놓은 거가 한 학기 등록금 정도는 충분히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하니까 애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서 강아지 똥을 한번 치워줘도 대신 치워주면 50원, 500원 막 이렇게 받고 서로 딜을 해요. 그래서 뭐 이번에 자기들끼리 해서 막내가 이번에 자기 방을 큰 누나하고 바꾸는데 큰 누나 방이 좁아요. 좁은데도 그 방이 마음에 든다고 1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야.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강아지를 들였는데 이놈의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볼펜 물어뜯는 거, 뭐 샤프 물어뜯는 거 하는데, 애들 초등학생들은 샤프 이렇게 비싼 거 쓰는 거가 완전 자부심이거든요. 갔더니 어느 날은 둘째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정말 아끼는 샤프를 얘가 했대요. 얘가 물어뜯었대요. 근데 그 강아지는 자기가 사달라는 강아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은 못하고 하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사주었어요, 다시. 근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얘네들이 계속해서 저보고 뭘 사달라는 거예요. 샤프도 사달라, 볼펜을 사달라. 애한테 자꾸만 널 먹이면서 그것줘라. 이거 바꿀 때 됐다. 바꿀 때 그런 것 됐다. 같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너희들이 키우겠다는 강아지가 물어뜯는 거고, 그건 니네가 관리를 못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엄마가 더 이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 역시 변호사. 네, 어머야. 그래가지고 이제 손해배상.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관리 구역을 정했어요. 자기 방에서 물어뜯은 거는 제가 배상을 안 해주고, 거실에서 물어뜯은 거는 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아니 딸인데 정관이요 이런 거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애들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합의를 봤냐.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책임을 안 주니까 자기도 손해가 많은 거죠.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강아지에 대한 부모 관리가 또 감독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둘째 아들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 내가 강아지 부모로서 30%는 책임을 지마. 진짜 이렇게 되게 치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송을 해보면은요, 아버지가 약간의 자산이 있는데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새로운 여자분이 생기셨는데, 그 여자분에게 재산이 많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오셨어요. 지가 걱정이래?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면 일단은 두고 보고 아버님이 그 재산을 그분에게 어느 정도는 주는 건 저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을 쓰지 마세요 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각서를 받아놓기를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법적 조치가 있는지를 원하는 자녀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네 돈이,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로서 기본적인 생계비 50만 원 정도는 해줘야 되지만 제가 100만 원을 해주고 있다면 그건 너에게 과분한 거다라는 걸 알려주고, 이런 부모의 기본적인 자세가 자녀를 건강하고 잘 키우게 하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식한테 자식이 원하지 않아도
뭐 뭘 사주면서 막 내가 왜 이 아이가 이걸 사주면 얼마나 기뻐할까? 뭐 이걸 해주면 얼마나 그 생각만으로도 기쁜데 내가 또 돈을 뭐 벌 수 있어서 주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양성 변호사가 말했듯이 뭐 올바른 경제 뭐를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된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대체 얼마까지 살 수 있을지를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년퇴직을 해서 퇴직금 받은 거 조금 뭐 이렇게 없는데 제 딸이 그렇게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착하고 이쁘고 착한 애임에도 불구하고 늘 그윽한 눈빛 엄마 정말 우리 집 하나밖에 없어? 이거를 나 몰래 늘어든 무슨 뭐 적금 이런 거 없고 딴 데는 어떤 엄마는 오피스텔도 개명이라던 게 있다고 올리고 어느 날 카톡이 왔는데 우리 엄마는 뭐 내가 시험 볼 때마다 10,000원씩 뭐 이렇게 20,000원씩 100점 맞을 때는 이만큼 줬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 엄마가 몇 천만 원을 줬다는가 뭐 얼마 줬다라는 이 돌아다니더군요. 그거를 저한테 보란 듯이 이걸 해서 이런 게 있네. 얘가 옛날에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얘가 옛날에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이 참 절실하고 그렇죠. 힘든 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갖고 막 이제는 막 쓰러진 척도 하고 돈 벌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끙끙 앓는 소리를 네, 필요해요. 네.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이것들이 내 돈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이러는 지경이 됐지만 예전을 생각해보면 우리도 또 부모 돈을 너무나 쉽게 그냥 확 땡겼을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돈 때문에 부모님 뭐 속썩이거나 아니면 돈 때문에 또 부모님을 원망했던 적.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뭐 그랬던 적 있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돈을 안 줘서가 아니고 부모님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실은 그냥 쭉 살던 아버지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42에 저를 낳으셨는데 어머 노산이셨구나. 그러니까 엄마 배가 이만해진 상태에서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나가신 거예요. 네, 처자식을 다 버리고 나간 그런 옛날 아버지들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얼굴도 모르고 정도 없는 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누가 대문을 퉁퉁퉁 두들기겠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밑에가 보이잖아요, 대문이. 예. 그 문을 빼꼼히 열어서 거기서 낯이 익은 분이 계시는 거지. 어렸을 때 사진 속에 있었던. 여기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리를 직직 끌면서 네 풍에 걸려서 들어오신 거예요. 어머. 그때가 중2, 3때. 근데 그런 아버지와 엄마가 저분들이 부부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준 건 딱 3개월 반. 그 이후에 엄마는 당뇨의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저는 하늘을 찔렀어요, 하늘을. 그래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부양을 해야 됐고, 근데 정은 없고 같이 보기는 싫었고. 맞아요. 쌓아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병세는 악화되고 빚은 잔뜩 늘어나고. 그러니까 저는 어린 나이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활부해야 될 나이에 항상 누구를 증오하는 마음만 꽉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원망하는 마음에 이렇게 뒤늦게 자식 힘들게 하실 바에는 그냥 빨리 죽으세요라고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완전 극한에 몰렸던 거죠. 아니, 네. 그 말이 나올 수 있겠어. 아버지가 너무 이해가 간다. 내가 저분 안에서 나온 그 어떤 그런 그것도 피를 막- 나눴다고 하는 그것도 자체도 되게 싫었었어요. 그럼. 왜냐면 아버지라는 존재이기 전에 내 엄마를 고생시키다 죽인 사람이라는 기억이 정말 컸거든요.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표현하기를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빚에 허덕이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돈에 쪼들리지 않아야 되고 내가 이 어린 나이에 남들 꿈을 펼칠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지금의 이제 아내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그 아버지를 저와 아버지 제가 또 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게끔 해준 매개체예요. 진짜요? 네. 원래는 집사람이랑 살기 싫었어요. 데리고 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너 가. 아니 오빠 집 갈게. 그래 그럼 너가 우리 집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겠구나. 해가지고 너무 내 힘드니까. 아파트 문을 딱 여는 순간 아버지가 누워서 대소변을 보고 계셨던 상황이라 암모니아 냄새가 확 나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를 이렇게 들쳐업고 와이프가 씻기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같이 20대인데 그쵸? 처음 본 거죠 아버지를. 결혼도 안 그러면서 너 나한테 왜 이래?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때 저한테 그 프로포즈인가 봐요.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도 아프면 오빠도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라는 말에 네. 그래서 천사다, 진짜. 그렇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힘들게 돈을 갚고 그 병원비를 대고 했었던 게 사실 하나도 안 아까워지면서 이제 아버지를 들어서 이제 제대로 씻겨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딱 들었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서.
그런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죠. 아버지 나 그동안 많이 미웠지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하나도 안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도 안 미웠어요. 내가 그렇게 욕을 했는데 죽으라고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자기는 자기 부인을 그렇게 고생시킨 거에 대한 죄책감과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악하게 한 점보다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이렇게 원래는 착한 애인데 이렇게 악하게 미안해서. 크게 했던 장본인이 본인이니까 그게 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주제를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제가 위안을 받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죽어라 하고 진짜 심지어는 진짜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며칠 나가 있으면은 좀 속이라도 편하겠지 싶어서 방치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풍으로 또 말씀을 못 하셔서 이 볼펜으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이제 그래도 난 널. 그게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에요. 그래도 난 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그거를 안 하고 아버님을 보내드렸다면 그래서 얼마나 후회스러워. 아버지가 이대로 방치하는 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그 요양센터에다가 그러니까 저는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댈 테니까 요양센터에서 아버지 좀 케어를 해주세요 라고 딱 아버지를 모셔놓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딱 잡더니요 사진을 이렇게 딱 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자신. 그래서 이 사진 아버지 뭐 일하다가 이렇게 뭐 보고 싶고 그러면 뭐 꺼내서 보라고 그랬더니 그냥 읽고 말아요. 말씀을 못 하시니까 다 나와가지고 뒤를 탁 보니까 조만간에 이 사진을 요긴하게 영정선. 영정 사진 쓰라고. 그러고 딱 일주일 있다가 정말요? 예감이 있었고. 일주일 있다 가셨어요. 가셔서 저는 그랬죠.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용서를 했는데 나는 이제 용서했지만 이분은 애시당초 용서라는 개념도 없이 저를 그냥 자식이니까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끌어안고 네가 나한테 욕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용서를 다 해서 마음은 그래도 편한데 잘못했다라는 게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야. 그건 없어진다. 나는 승열 씨가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가끔은 너무 착한 말만 해서 이 사람 좀 희한한 정도를 믿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무조건 나 착한 거에 알러지가 있어. 제가 애기 울음 알러지랑 착한 거 알러지가 있고 자상한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왜 사람이 착하고 그런 거에 신념을 갖는지 오늘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아버지면 당연하죠. 네, 지금 최승원 씨는 굉장히 정말 용서라는 걸로 이걸 화해를 참 하셨지만 그게 자식한테 돈 주는 거하고 또 부모님한테 주는 돈은 또 느낌이 달라요. 근데 법으로도 어떻게 돼 있냐면 자식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줘야 되는 부양의 의무는 내가 배고파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양육비 기준표 보면요. 수입이 0원이어도 양육비가 기재가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굶어 죽어도 자식은 먹여라는 건데 자식이 부모를 해야 하는 부양의 의무는 2차적인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마음과 이런 게 서로 교류가 된 부모님, 내가 여유가 있어야 부모님을 드리는 건데 부모님이 어느 날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식을 결혼시켜놓고 내가 지금 빈 빚이 이거니 니네가 갚아라라고 통지서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부부싸움의 원인이 돼서 자식이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데도 내가 너를 길러가지고 이만큼 해서 보냈는데 왜 내 생활비를 네가 안 되느냐는 부모님들이 지금 최근에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좀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런 미담 뒤에 이런 법률적인 얘기를 해서 정말 전문가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